그렇게 되니까 가장 뿔난 사람이 김병주예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김병주 이적행위 하지 마. 왜 북한을 이렇게 해 이야기했는데 제 주장을 묵살한 걸 책임지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지. 왜냐하면 그걸 의혹 제기한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군 출신이기도 하고. 결국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무장이나 경호처장 사퇴할 사안이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뭐 이렇게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윤석열은 지극히 법치주의자 입장에서 뭐 불법이 된 게 있습니까?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 모두의 책임이 없다. 윤석열이 법이 없다고 넘어가는 대부분의 직무유기가 있어요. 대부분의 직무유기가 있다고 그걸 들이대고 싶지 않은 거지. 그렇죠. 아니 이런 경우에 법이 어디 있어요? 정치인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근데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아니 뭘 알아요? 아니 책임을 지게 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건 또 일어난다고요. 아니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결론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은 못 지우더라도 정치적으로라도 책임을 져라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무슨 이 사람을 이걸 발견을 못했다고 해서 가둘 수는 없잖아. 무슨 조에 위반해서 너는 징역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각부의 장관이라는 정치의 대리자들을 놔두고 업무를 하는 거고 그 분야에서 빵꾸가 나면 국민들한테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 수 있는 책임은 그 해당 장관을 자르는 거. 이렇게 책임을 지고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아 우리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저렇게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조심해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안심하고 넘어가는 건데. 자 그러면 그 비행 항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저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이라면 제가 전제를 할게요.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다 반박이 가능해요. 저쪽 이야기하는 거. 근데 만약에 저게 박정희나 전두환 때였다면 아니 김영삼 때도 마찬가지 이명박 때였다면 이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갈 사안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청와대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나서 찍고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넘어갈 사안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책임지는 놈 하나 없죠.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근데 대통령실이 적반하장이 돼버렸어. 김병주 의원이 이 당시 상황이 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용산 상공을 들어왔다는 걸 배제할 수 없다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김병주 의원은 그 정보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완전 대국민 코미디 이게. 엄청 무식한 소리를 해버린 거죠. 정보는 합참에서 주었습니다. 엄청 무식한 소리 정도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숨기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또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거를. 그 정보 어디서 나셨어요? 합참도 모르고 국방부도 모르는데 그 정보 어디서 나셨어요? 라고 묻는 거는 자기네들이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김병주 의원이 그 말을 했을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고 김병주 의원은 의도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공개를 한 건데. 아니 근데 그건 핵심이 있어. 핵심이. 코알을 짚고 넘어가야 돼. 그 당시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국회 국방위를 소집해서 국방위원들 모여서 할 때 국방부에서 제공한 지도에 대략 이렇게 날아왔다라고 보여준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에 김병주 의원이 보니까 전문가잖아. 이렇게 되면은 용산 상공까지 날아왔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도 보고. 근데 화들짝 놀란 대통령실이 김병주 의원은 그 정보를 어디서 났대? 그러니까 사실 다른 측면에서 뭐가 있냐면 마치 군에서 김병주랑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악마화를 시도했던 거라고 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봐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보는데 근데 거기에서 두 번째 코미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얘네들 말대로 국방부도 모르고 합동참모본부도 모르는 그런 정보를 어디서 났으면 어디서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올 건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대통령실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나요 이거를? 아니 근데 이런 자료 수집이라던가 지도를 보고 알아보는 눈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비례를 사성 장군 김병주 의원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제 와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는 건 이상하게 이거 북한과 내통하고 있느냐라고까지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검찰이나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무슨 그 공안부 이런 거 잡아내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공안 사건 그거하고 지금 연결짓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이야 북한 무새들이라 뭔 일이 있어도 북한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겠죠. 뭔 일이 있어도 북한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에 무인기 보내면서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내통하고 있는 누군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비행 경로 알려주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냥 그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언론에서 이거를 이렇게 아무런 비판이 없이 실어내서 보여주고 막 이런 과정이 오히려 더 문제인 거지. 이 주장 자체는 국방부도 합동참모본부도 모두는 그런 정보를 어디서 났냐. 다리가 저렸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정보가 어디 있어.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정보. 이거는 허위입니다. 그런 정보 없습니다. 라고 묻는 게 아니고, 그런 정보 어디서 났습니까? 그럼 정보가 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되게 골 때리는 건데 얼마나 코미디예요. 무능한 놈들이 진짜 유능한 사람이 핵심을 찌르니까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가 아니라 뜨거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가 아니라 솔직히 나 이번에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아 대통령실에 국방하는 새끼 한 명 없구나. 국방 비서관 있어요. 그런 비서관들이 있다고. 군 수뇌부도 난 돌대가리라고 보는 거예요. 국방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인 사람이 지도를 딱 보더니 국방부가 보여준 지도에 보니까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용산 넘어왔겠구나라고 얘기한 거를 무슨 기밀이나 되는 것처럼 진짜 코미디 같은 이야기 한 거죠. 그렇죠. 뜨거 한 거예요. 그리고 드론이라는 게 무슨 우리가 막 공중전 영화에서 막 톰 크루즈가 코브라 기동해서 막 90도 꺾어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드론이라는 거 딱 띄울 때 웨이포인트 여기 찍어놓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니까 여기에 나타나고 TOD 이상 여기에 잡혔고 여기에 잡혔어. 그러면 이 기란 가운데 용산이 걸쳐있어. 야 저기 지나갔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오랑우탄 이상의 추리 능력을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얘들 이제 말이 바뀌는 게 뭐냐면은 이 건이 딱 나오니까 우리 대통령은 몰랐어요. 국방부가 허위 보고해서 몰랐어요. 모르실 것 같긴 해요. 그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왜 이렇게 그럼 늦었어? 그러니까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결정타로 하나 날려요. 윤석열 본인은 책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군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전 정권 탓을 딱 이 순간에 날 귀싸대게 날리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논리가 그 한기호가 국방위원장인데 이게 김정은과 문재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9.19 합의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을 무인기의 경우는 딱 그 북한 15km, 남한 15km, 총 30km를 지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정한 김정은과 문재인 탓이라는데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입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2019년에 사우디 아람코가 드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후티 반군에 의해서 스웨덴 그때 드론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사람들이 알게 됐고 드론 테러가 얼마나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불러냈는지 알게 됐고 그때 당시 사우디가 제일 먼저 찾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 비호 복합 체계라는 걸 사우디에 수출하면서 사우디와 대한민국 사이에 국방 르넥상스가 열려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우디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달려온 이유가 드론에 대해서 그만한 방비와 장비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었어요. 미국도 없어요, 이거는. 그걸 갖춰놓고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 쓴 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내 주장을 한번 펼쳐보려고 그래요. 무인기 사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재판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걸로 범행의 동기가 좀 불분명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옛날에 푸나가 며칠 전에 북한 무인기 날린 거 맞아?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확정된 사실로 돼버리니까. 무인기 날아온 거 맞다잖아. 그럼 그 이야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무인기가 날아왔는데 너무 작아서 레이더에 안 잡혀가지고 중간중간 끊겼다는 거예요. 항적이, 레이더의 항적이. 그래서 여기서 나타났다가 한참 끊기고 여기서 나타났다가 해서 이걸 연결해 보니 용산 그 3.7km 반경 안에 살짝 끄트머리 걸치더라가 이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북한이 이런 걸 날려서 얻는 실익이 뭘까라면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북한 무인기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요. 중간중간 끊겼다고 하는 항적에 어떻게 이걸 잡냐면 기술적으로는 레이더로 잡죠. 근데 너무 작아서 중간에 끊겨.
거기 하나가 등장하는 게 아까 정변 이야기했던 TOD. TOD 열화상 감지 카메라잖아. 우리 천안함 사건 때 봤잖아요. 근데 이것도 끊긴 이유를 또 설명 이렇게 해. 열 감지를 했는데 그 무인기가 뒤에서 엔진에서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프로펠러로 가는 비행기라서 열 감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 무인기가 북한이 날렸다는 증거가 뭐예요? 무인기가 사실이었다고 하죠. 그 북한이 우리 북한자라고 쓰여 있습니까? 파란 매직으로 일본이라고 쓰여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북쪽에서 날아왔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왔다고 하는 거죠. 용산에서 보면 휴전선 남쪽도 북쪽이죠. 굳이 말하자면 내 이야기를 이렇게 무리하게 엮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상하게 무인기 사건을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외치는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북한이 무인기를 날려서 얻는 실익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더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무인기 카메라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잘 파악을 못했어.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사진을 찍었더라도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 있잖아요. 그 이상의 해상도는 못 찍었을 거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저 포도는 쉴 거야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야, 찍긴 찍었어도 구글어스보다 더 잘 찍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런 의문 안 생겨? 그 사진을 찍으러 왔다면 구글어스에서 보면 되지 왜 굳이 무인기를 날리냐고. 그리고 용산이라고 하는 곳이 물론 다른 협박의 용도였다면 나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카메라를 장착해서 용산을 찍었냐 안 찍었냐에만 관심 포인트가 모여 있잖아. 그게 논란이 되니까 구글어스보다는 화질이 안 좋을 건데 이렇게 답하고 있어 군이. 그러니까 군이 대응하는 게 너무 웃겨요. 합참의 대응이라는 게 거의 일반인 수준입니다. 구글어스보다 해상도가 못 찍었을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군에서는 뭐 살짝 스쳤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이게 국방부 공식 성명에서 살짝 스쳤다라고 할 말이냐고요. 이거 자체가 너무 웃기고 이미 이렇게 드러나고 나니까 윤석열이 이제 유체 이탈식으로 국민께 보고하라라고 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대통령실에 이게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걱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더 많이 걱정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좌표 찍어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좌표가 새는 걸 온몸을 던져 맞겠습니다. 아니, 자. 북한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북한의 정찰위성이 용산과 송도 일대를 찍었다고 밖으로 냈던 거. 북한도 정찰위성을 날린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불과 몇 주 전에 북한이 공개한 거예요. 그럼 나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굳이 무인기를 날려서 남한을 자극해가지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게끔 명분을 줄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게 사실이라면 북한 새끼들은 돌대가리인 거지. 정찰위성으로 찍어도 되는 걸 굳이 저렇게까지 미제 무인기 구글 날려가지고. 써 미제. 그래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비행 금지 구역 안에 들어왔어도 안전거리보다는 바깥일 거야라고 말하는 저 무능한 새끼들. 사실 이게 드론이 우리나라 상공에 떴다는 거에 전술적인 심각성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방송 성격이 틀려서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뿐인데 드론이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냥 심각한 거예요. 다른 거 낫다. 뭐 카메라로 얼마 찍은지 만약에 그 카메라 안에 그 드론 안에 지금 뭐 생화학 무기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폭탄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밀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레이더 신호 수신기 같은 게 들어있으면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은 우리랑은 달라서 정보 자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떤 무기가 어떤 레이더 파장대를 사용하고 이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그 무인기에다 전파 탐지기 한 8군데 정도 심어가지고 띄워서 2019년에 일본 해군이 우리나라 광개토 대항함 노렸던 사건 있잖아요. 그때 그 사건을 일으킨 이유도 그거였거든요. 우리나라에 전파 신호가 필요한 거예요. 걔네들도 일본도. 마찬가지로 북한은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무인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이 드론 5대를 보냈어. 야, 남조선 새끼들이 드론 5대 다 찼던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 공격할 때는 그 루트 말고 다른 루트를 탔자. 이런 식으로 전술적 의미는 어마어마해요. 이거 자체가. 이게 그냥 우리나라 상공에서 떴고 제때 요격을 못했고 이런 거 다 문제고 드론을 띄워야 될 만큼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 이 모든 게 다 문제인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특집으로 할게요. 특집으로 할게요. 이야기를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핀트는 얘네들이 뭘 떨어뜨리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찍고 갔는지 안 찍고 갔는지가 일단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점선을 연결해보고 사라진 항적을 연결해보니까 영상 찍고 한 건 맞는데, 영상을 갖다가 경유한 건 맞는데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사진을 찍었다면 무슨 사진기를 썼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구글 어스 해상도보단 떨어질 거야. 이런 비읍시읍 같은 놈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어 지금. 아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혹을 제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5대 중에 하나를 격추시키지 못하고 대한민국 전투기만 추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이 그걸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야. 그쵸. 그러면 이런 거 자체를 대통령실은 이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죄송하고 사과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무인기 보냈으니까 우리는 9.19 군사합의 파기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할 거야 라고 몰아간다면 그 나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북한은 지금 무인기를 보냈다 안 보냈다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 넘어가지고 무인기 보낸다 이래 이야기했어요. 미국이 이해해줬다 어쨌다 하는데 나중에 이게 유엔이 만약에 개입을 해서 야 너네 드론 띄웠어? 했는데 북한에서 아니요 제 거 아니에요. 그러면 9.19 합의 위반한 게 대한민국이 돼버립니다. 그러네. 북한으로 보냈다고 예. 그랬으니까. 우리는 북한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한 다음에 확성기 틀고 예를 들어서 물론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폐쇄적인 국가고 유엔이 미국 주도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은 정말 없는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 북한에서 우리가 드론을 띄워? 우린 드론 없어. 지금 이거 듣고 그렇게 할 것 같아. 아 씨발. 아니면은 그러면 또 김태호가 돈 봉투 들고 올라가겠지.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국제적인 외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중국이 북한 편 들고 미국이 한국 편 들고 한국만 그냥 확인되지도 않는 내용으로 설레발이 치다가 9.19 합의는 우리가 위반했는데 이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이번 주에 천안함 데자뷰가 좀 있다고. 김태우가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가가지고 야 니들이 한 걸로 해주라. 하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요. 나 저거 어쩌고 있는 거서. 태호 형 어디야?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어도 문제, 안 보냈어도 문제, 다 문제라는 거고요. 이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언론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하죠. 정보를 갖고 있는 쪽이 정권을 잡고 있는 쪽이라서 북한이 무인기 날린 게 맞는데 우리는 무능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분석을 해보니라는 게 뭐예요? 그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일기예보랑 비슷한 거예요. 일기예보 분석관들이 위성사진을 보고 이쪽에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어서 보니까 이게 속도를 보니까 오늘 방송하는 이 시점 현재 오늘 오후에 눈이 내릴 거라고 예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점으로 끊겨져 있는 항적을 중간에 억지로 연결을 해요. 해가지고 그 연결을 궤적을 보니까 용산에 그 3.7km 살짝 걸쳤던데 근데 이건 3.7km라고 하는 게 코어잖아요. 근데 3.7km 살짝 걸쳤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이게 어떻게 날리는 거냐면 우리가 드론을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연습용으로 쓰는 드론은 진짜로 내가 조정하다 보면 바람 부는 날 밖에서 날리면 바람이 날아가 버린다니까. 근데 그런 식의 무인기는 뭐냐면 이미 입력이 돼가지고 그렇죠. 지가 예. 왔다가 지가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웨이포인트를 다 입력을 해놓고 아니 그리고 이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미사일을 우리나라 군사 경계선에 살짝 걸쳐서 쏘면 그 문제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 그게 제일 웃겨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대통령 하나가 한심하다 보니까 다 한심해요. 그러니까 그 한심한 대통령이 비위를 맞춰야 되니까 모든 조직들이 같이 멍청해져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하향 평준화가 네.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진짜 최악의 정권이 들어섰구나. 오늘 주제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랑 연관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짜 무능한 놈을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해서 빨아먹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을. 진짜 최악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이 좀 드시고 나서 지금보다 20년 좀 더 드시고 나서 그때는 정말 대한민국 최악이었지라고 하는 딱 그 모습을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능한 것도 없고 사악하긴 한데 빼먹기만 혈안되어 있는 그게 노골적으로 지금 노골화되어 있는 거죠. 무인기가 왔어도 문제 안 왔어도 문제 둘 다 문제예요.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끌어내려야 된다 생각해요. 올해 안에 정리해야죠. 대한민국을 곳곳에서 갉아먹고 있어요. 이따가 다른 이야기도 후에 나오겠지만 역겨운 자들입니다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평 하나만 보고. 만평 잠깐만 감상하십시오.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저 말 틀린 말이에요. 우리 군대 석담이 있어. 윤석열을 모르는 석담.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그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거. 근데 국방부가 이러고 있는 거야. 용산 비행금지구역 절대 침범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다.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끝 일부를 침범했다. 마지막 거짓 보고한 지휘관은 더 용서할 수 없다. 국방부 장관 물러나라. 정섭아. 그 정섭이가 뭐하는 정섭이었죠? 우길기 전범기 대고 격려시킨 그 정섭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길기가 아닙니다. 했던 그 정섭이잖아요. 일본 국방부 장관. 김병주가 보기엔 별 3개짜리 출신 이정섭이 얼마나 가짜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병주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호통치고 막 혼낼 때 되게 좋아요. 원래 그런 거야. 군대 짬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정섭이가 김병주 보면은 오줌 마려울 거야, 아주. 그래서 그걸 우리 집 속된 편으로 질질 싼다고 그러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